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효와 취소를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했죠. 자, 무효와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지만은 효력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것을 무효와 취소라 그랬어요. 근데 무효와 취소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그랬죠.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취소는 유효했던 법률행위가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화되는 게 취소인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로는 무효는 원칙은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한 무효가 절대적 무효죠. 그렇지만 취소는 원칙이 상대적 취소예요. 그래서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또 무효는 당사자가 주장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 무효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당연 무효가. 그렇지만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지 취소 않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효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효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돼도 유효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무효는 무효로 확정된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취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화되는 건데 그 취소권의 소멸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죠.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무효행위임을 알면서 취인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게 아니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알면서 취인했을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화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인한다는 것은 취소 않겠소라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화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러면서 우리가 무효와 취소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없는 토지 매매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게 되면은 유효화되는 무효죠.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유동적 무효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관한 판례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게 종종 문제화되니까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3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103페이지에 무효행위 취인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합시다. 무효행위 취인. 그 문제가 잘 나옵니다. 무효행위 취인. 139조를 얘기하는 거죠. 무효행위의 취인. 자, 무효행위를 취인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무효라는 것은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죠. 확정적 무효인데, 자, 무효임을 알면서 취인하면은, 무효임을 알면서 취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은 이건 비소급표란 얘기죠. 원칙이 그때부터 유효화되는 비소급표죠.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소급적 취인도 가능하죠. 특약에 의한 소급표 약정이 가능하죠.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적으로 유효화시키기로 취인할 수도 있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자, 세 번째. 이 무효행위 취인을 하려면은 무효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죠. 무효 원인의 종료 후에 행사해야 한다는 거. 종료하기 전에 취인하면은 취인의 효력이 안 생긴다 그러죠. 무효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하는데, 그러면 무효 원인이 종료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반사의 질서 무효, 반사의 질서 행위 무효, 행위 무효라든가 또는 불공정 행위 무효, 불공정 행위 무효,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 행위 무효. 강행규정 위반 행위 무효는 이것은 이 규정, 이 반사의 질서가 사의 질서화 된다면은 원인이 종료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규정이 폐지되면은 원인이 종료한 거죠. 이런 규정이 있다든가 또는 반사의 질서가 사의 질서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건 취인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인이 불허용된다는 거, 취인이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좀 암기하세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 행위의 무효는 취인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 취인이 허용이 안 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무효행위 취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책을 볼까요? 무효행위 취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해야 하고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취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무효행위 취인이라는 거. 자, 우리 이 무효행위 취인. 그래서 이 판례 박스의 1번을 보면은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 행위,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는 당사자가 취인해도 새로운 법률 행위로 유효화될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잘 나오는 판례니까 별표해 놓고 잘 기억하세요. 무효행위 취인이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면은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화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취소 후에는 취소를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인은 못합니다. 나는 취소 않겠어 하는 게 취인인데 취소해놓고 취소 않겠다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취인은 못하지만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 취인으로 요건으로 갖춰졌어요. 그러면 무효행위 취인으로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삼을 수 있는 취인은 가능합니다. 자, 취소한 후에 무효행위 취인으로서 취인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왔지 여러분들. 그것 좀 잘 기억하시고 4번 판례. 자, 그 다음에 우리 뒷장에 넘겨보니까 104페이지에 요건 무효행위 취인 가능한 법률행위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취인하면은 종전의 법률행위가 이 무효임을 알면서 해야 한다는 거. 종전의 법률행위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인해야 한다는 거. 자, 효과는 취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란 얘기는 장래효라고 그러죠. 비소급효라고 그러죠. 물론 예외적으로 특약에 의해서 소급적 취인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 거. 자, 기출 체크 문제 볼까요? 우리 25위 기출 문제네요. 취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취인이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취인해도 유효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기억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취인이 허용이 안 되죠. 기억번 무권대리 행위의 법률행위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취인하면은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자,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것도 전부 무효로서 반사의 질서의 조건이죠. 그러면은 그 반사의 질서가 취인이 허용이 안 되듯이 이것도 취인이 허용이 안 되죠. 통정허위 표시의 임대차 계약.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당사자가 취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취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기업과 디귿이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반사의 질서의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취인한다고 해서 유효화 안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나오죠. 105페이지. 자, 무효행위 전환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그 무효인 행위 속에는 유효한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가 서울대학교는 떨어지는 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다 보니까 연세대학교는 합격하는 점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다면은 이 서울대학교는 합격의 효력이 안 생기지만 연세대학교는 합격의 효력이 생기도록 바꿀 수 있다는 걸 전환이라고 그래요. 연세대학교도 떨어지는 점수일 때는 안 되는 거죠. 무효인 행위 속에는 유효한 행위가 내포돼야만이 또 당사자가 바꾸기를 의욕이 돼야 원해야만이 다른 행위로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자, 무효행위 전환. 이 138조 읽어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라면은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나오죠.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러죠.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은 자, 우리 불려식 행위로 전하는 건 가능하죠. 불려식 행위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불려식 행위를 요식 행위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건 안 되죠. 불려식 행위를 요식 행위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또 요식 행위를 불려식 행위로 바꾸는 건 되냐? 그건 가능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바꾸는 것도 요건이 갖춰진다면 허용된다고 봐야죠. 이런 거. 자, 하나만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불요식 행위를 요식 행위로 바꾸는 건 안 된다. 우리가 불효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연착된 승낙이나 조건을 붙인 승낙 이런 것들은 승낙으로 효력이 안 생기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청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비밀증서 유언이 흠결로 인해서 무효가 됐어요. 근데 그 비밀증서의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안 생기지만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요건이 갖춰졌네요. 그러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라고 1071조에 규정이 돼 있죠. 우리 민법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혼이유자를 혼중의자로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효입니다. 근데 인지신고로는 효력이 생긴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그 다음에 입양아를 입양신고 대신에 친자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효죠. 근데 입양의 효력으로서 유효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입양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거. 자, 이 무효행위 전환에서 시험 문제가 잘 또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은 허용된다는 걸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추인은 허용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4조 뭔지 알죠? 궁박병설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적의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이게 104조예요. 근데 이것은 추인이 허용이 안 되지만은 전환은 허용된다는 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도 정리했고, 그러면 무효 효과는 어떻게 되냐? 107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무효니까. 근데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원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원칙은. 그렇지만 반사질서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행한 부분의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원칙은 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건데 반사의 질서 불법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자,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무효 효과에서요.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법률 효과의 침해처럼 보이는 외관상으로는 법률 효과의 침해가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침해가 있을 수 없어요. 왜? 효력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법률 효과의 침해처럼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나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생기죠. 그것 좀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안 생기기 때문에 법률 효과의 침해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법률 효과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리가 없으니까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3절 취소인 법률행위다. 취소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취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서 146조까지 적용되는 법률행위를 얘기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걸 협의의 취소라고 그래요. 본래 의미의 취소라고 하는데 이게 딱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나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 취소.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본래 의미의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네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이 취소는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다 그랬죠.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한 취소가 제한 능력자 행위의 취소죠. 자, 아무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네 가지인데 자, 취소권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140조. 취소권자가 취소해야만이 이것은 소급적으로 무효화된다고 그랬죠. 취소권자는 자, 제한 능력자도요. 단독으로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차고자나 또는 사기 강박을 당한 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할 수 있죠. 강박을 당한 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이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상 취소권이 주어지지만 의무대리인이 문제죠. 의무대리인이 취소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죠. 의무대리인은 특별수권, 취소권 수여가 돼야만이 의무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의무대리인은 취소권 수여가 있어야 한다.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죠. 자, 포괄승계인,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은 물론이고 매수인과 같은 특정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자,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다 포함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라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다 그럽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자, 우리 책에 법률행위 취소다 해갖고 나오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한다. 108페이지로 넘어가서 취소권이다. 취소권자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취소권자라는 걸 지금 설명했어요. 취소 방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됐을 때 그 상대방한테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취소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을 때. 물론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재판위로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취소 효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 109페이지 141조 취소하게 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일 때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한 데서 반환하면 되죠. 언제나 현존한 데서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의 한돈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거. 자, 일부 취소도 자, 원칙은 전부 취소입니다. 그렇지만 가분적이고 특정 가능하고 일부만이라도 당사자가 유의하기를 원할 때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죠. 일부는 유의화시킬 수 있고. 자, 이것은 취소가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화되니까 아직 이행을 안 했으면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행한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그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범위가 선일 때는 현존한 데서 반환하고 악일 때는 선의의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한 능력자 측에서의 반환 범위는 언제나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의 한돈에서 반환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기출 체크 우리 26기 기출 문제죠. 한번 풀어가면서 얘기합시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병이 갑의 미성년자 이유를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자, 법정 대리인이 취소했죠. 미성년자 이유로. 다음 틀린 것은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취소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1번 맞았네요.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알았던 몰랐던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몰랐을 때는 취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죠. 이 미성년자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 있죠. 그러면 3번도 맞았죠. 4번 갑의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자, 갑의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썼어요. 생활비로 썼으면은 이것은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로 충당했을 때는 그건 현존한 데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미성년자 측이라도 현존이익의 한돈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생활비로 충당했던 부분은 다 반환해야죠. 왜 이게 필요비입니까? 자, 이 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 안 했으면 그 생활비는 다른 돈으로 들어갈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썼으면 다른 돈이 들어갈 돈이 굳어진 거잖아요. 잔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잔존 이익에 해당됩니다.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거 4번이 맞았죠. 5번 만약 을이 선우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자,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고 그랬어요. 선우 제3자한테도 취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 취소라는 걸 아냐 모르냐라는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우 제3자 병한테도 취소 효력이 생기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도 취득을 못 하죠. 정도 취득을 못 하죠. 선우 제3자도 취득을 못 하죠. 그런데 선우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자, 거기에 110페이지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인이라고 나왔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취인이라는 것은 나는 취소 않겠어, 취소권을 포기하겠어 라는 의사표시가 취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면서 취인해야죠. 취소권이 존재함을 알면서 취인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화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인이다. 취인 후에는요, 취소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인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취인권자가 취인해야 하는데 취인권자와 취소권자는 같다 이러면 맞습니다. 같은데 틀린 것은 뭐냐면은 행사의 범위가 틀리죠. 취소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취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만 취인이 가능하죠.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만 취인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자, 이 취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인해야 하는데 법정 대리인이 취인하는 경우, 후견인이 취인하는 경우는 원인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취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인해야죠. 근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취인하는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잘 좀 기억하고 시한다는 거. 자, 이 취인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화되죠. 그러면 취소기 전까지는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취인하게 되면은 이제 유효로 확정되죠. 확정적 유효화된다. 우리 여기 111페이지에 중간에 참고해서 우리 민법상 취인,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법상 취인에 대해서 3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 3개의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건대리 행위 취인, 우리 공부했던 바가 있잖아요. 자, 무건대리 행위는 본인이 취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취인하면은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 공부했고, 자, 조금 전에 공부했던 무효행위 취인,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취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효행위 취인이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건 비소급효라고 그랬죠. 무건대리 행위 취인은 소급효가 있지만은 무효행위 취인은 비소급효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인이다.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자, 취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정적 유효화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3가지가 우리 민법상 취인이다 그럽니다. 자, 법정 취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 근래 이 법정 취인 사유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법정 취인 사유는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자, 법정 취인이라는 게 뭐냐? 자, 145조. 자, 이쪽으로 좀 설명을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 취인이라는 게 뭐냐? 법률 규정상 취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법정 취인이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상. 자, 우리 지금 취인이라는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률 규정에서 취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법정 취인 사유라고 그래요. 145조. 법정 취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포함적. 어떤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포함됐다는 얘기죠. 취인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법정 취인은. 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죠.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팔았어요. 근데 갑이 을을 사기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자가 바로 이자가 취소권자죠. 이 매수인이 취소권자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거죠.
취소 원인의 종료 후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니까 종료 후. 자, 종료 후에 자, 이게 이유를 보류하지 않고 이유 보류가 없어요. 이유 보류가 없다 이겁니다. 이유 보류가 없이 자, 이 대금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아직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행을 하네.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해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는 행위 속에는 취소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는 취소 않겠어. 이 건물 사겠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 속에는 취소 않겠다라는 취인의 의사표시가 없어요. 없는데도 법률의 정상 취소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취인의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법정 취인이죠. 두 번째, 이행의 청구. 자, 빨리 이행해 주세요. 나 이 건물 이사 가야겠어.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행위 속에는 취소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계약을 잘못 맺었으니까 그 계약을 소멸시켜버리고 새롭게 계약을 맺읍시다. 이게 경계계약이라고 그래요. 다시 계약을 맺자.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고쳐서 다시 계약을 맺자는 얘기는 계약의 내용을 고쳐서라도 이 건물을 사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안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경계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취소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담보 제공. 자, 이거 봅시다. 이 자기의 대금에 대해서, 이 매수인의 대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서 보증을 세워줬어요. 물적 담보를 제공해준 인적 담보를 제공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담보를 제공했다든가 또는 상대방의 담보 제공을 받았다든가 어쨌든 간에 취소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다섯 번째.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 양도. 권리 전부나 일부 양도를 하는 것은 이 취소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을이 지금 이 건물을 취득하게 됐어요. 이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아먹네. 이 건물을 제3자한테 저당권 설정해주네. 이 건물을 제3자한테 빌려주는 행위 속에는 취소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물권 설정이나 또는 임차권 설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권리 양도 속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강제집행이다. 강제집행. 자,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이 매매 목적물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속에는 취소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취인이라는 의사가 없어요. 취인이라는 의사가 없는데도 법률의 규정상 취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법정 취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여섯 가지. 그러면 이런 여섯 가지가 생긴 후에는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죠. 다시는 취소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법정 취인 사유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 2번과 5번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에 한한다.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취인이라는 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어요. 상대방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해야만이 법정 취인 사유가 됩니다. 취소권자가.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이 건물을 다시 팔아먹었을 때는 취소 않겠다는 뜻이겠죠. 을이 빨리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줘라 라고 행위를 한 것은 취소 않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갑이 빨리 대금 줘라. 사기 쳐놓고 대금 받고 도망가려고 빨리 대금 줘라. 그러면 이건 취소 않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취소하게 되면 대금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갑이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갑이 대금을 제3자한테 양도해 줬어요. 그런 것은 을은 취소하게 되면 갑한테도 대금을 안 줘도 되듯이 제3자 양수인한테도 대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해야 법정 취인 사유가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걸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자, 이러이런 여섯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률 규정상 취인의 효력이 생기는데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고 해도 상관없어요.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다. 존재를 모르고 해도, 모르는 경우도
모르는 경우도 무방하다. 모르는 경우도 무방하다. 법정 취인 사유가 생긴다. 모르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 취인 사유가 생긴다.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인이라는 것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걸 알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법정 취인이라는 것은 나는 취소 않겠소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보니까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고 했더라도 자, 대금을 주는 행위 속에는 이 건물을 사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도 아무튼 사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로 법정 취인이라고 보여야 하는 거죠. 자,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유 보류가 없이 이런 행위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은 법률 규정상 취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법정 취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책의 112페이지를 보면은 법정 취인 6가지 나왔죠. 전부나 일부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강제 집행. 여기서 2번과 5번이 중요하죠. 2번과 5번을 읽어보니까 취소권자가 청구한 거에 한한다. 5번도 취소권자가 양도한 때 한한다 해서 써 있잖아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건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에 이런 중에 하나가 발생하고 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고 이유 보류가 없어야 하고 취소권이 존재하는 걸 모르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나오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여기 7번을 보면은 취소함으로써 동그라미 7번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 자,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나 대금 반환 청구권이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을 취소권자가 양도해 줬어요. 취소권자가 양도했더라도 이건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거니까 그것은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권자가 양도했더라도 취소해야만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꼭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이 효과를 보면은 취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이런 법정 취인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되죠.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취소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의해야 된다. 자, 우리 기출문제 체크를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5위 기출문제죠.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을과 체결했어요. 근데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갑이 을을 기망해서 이거잖아요. 을을 기망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자, 1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갑이 청구했다고 나왔잖아요. 자, 을이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법정 취인 사유라고 그랬죠. 근데 갑이 청구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취소권자는 을이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법정 취인 사유입니다. 갑은 상대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1번 아니고 2번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을 측에서 취소권자 측에서 이게 취소권자죠. 취소권자 측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취인이라고 그랬죠. 5번에 권리의 양도는. 그렇지만 상대방 측에서 갑이 권리를 양도했어요. 대금을 병한테 양도했어요. 이건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도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갑이 등기 서를 넘겨준 것만 가지고 이게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인의 의사라고 볼 수 없죠. 그걸 을이 수령해서 등기를 하게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법정 취인이 되겠지만은 등기 서류만 제공한 상태에서는 법정 취인 사유라고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망 상태에 벗어난 을이 이를 이유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다. 기망 상태에 벗어났다는 것은 취소 원인이 종료했다는 얘기죠. 기망 상태가 벗어난 을이 이유 제기 없이 이유를 보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했어요.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어요. 이게 법정 취인 사유죠. 이게 법정 취인 사유지 않습니까?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으니까. 그러면 4번이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5번 을이 매매계약을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의 반환 청구. 자,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그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취소해야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3자한테 정한테 양도했어요. 을이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권리의 양도 속에 들어가냐 이겁니다. 안 들어가죠. 왜? 취소해야만이 받는 거기 때문에
정의라는 이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의 양수인은 의리 취소해야 그 갑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정 시인 사유가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나 대금 반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을 취소권자가 양도했더라도 그건 법정 시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5번도 법정 시인 사유가 아니죠. 그러면 법정 시인 사유에 해당하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4번밖에. 답은 4번이죠. 자, 여러분들 꼭 좀 잘 기억하시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 6가지의 법정 시인 사유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시인 사유지 상대방이 해서는 법정 시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핵심을 두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취소권의 소멸이다. 146조를 보면은 우리가 취소권은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기간이 도달하면은 취소권은 소멸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죠. 이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취소권의 소멸 사유에서 나오는 거고. 자, 여러분들 뒷장에 넘어가서요. 우리 114페이지. 이건 제척기간으로서 3년, 10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하면 소멸한 게 된다. 자, 기출 체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7기출 문제죠. 작년 시험 문제죠. 자, 우리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자, 우리 이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죠.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취인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부터.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자, 이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그러면 안 날이라고 나왔으니까 2번도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선이든 악의든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 데서 반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반환하는 것은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에 한도내에서. 그러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이 틀렸죠. 악의라 할지라도 현존 이익에 한도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3번 틀렸고. 4번 법정 대리인의 취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자,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취인한 경우는 취소 원인이 소멸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취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한다고 그랬죠. 144조에. 그렇지만 법정 대리나 후견인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번도 틀렸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인할 수 있는 후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가 있으면은, 자, 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어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어 있으면은 이유를 보류하지 않는 한 취인으로서 본다. 오케이. 자, 이거 법정 취인이라고 했죠.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유 보류가 없으면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취인한 것으로 본다. 취인의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걸 법정 취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5번이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잘 엮어지는 거거나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죠. 자, 취소권의 경합이라는 게 나오지. 우리 8번에. 자, 우리 한 개의 법률행위에 양당사자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아무나 취소할 수 있죠. 양당사자가. 그런데 한쪽이 취소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는 취인 못합니다. 취소했으니까. 근데 한쪽에서 먼저 취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취소권만 소멸해요. 그러면 다른 쪽의 취소권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취인한 후에도 다른 쪽에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자, 이 당사자 일방이 2개 이상의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미성년 이후로 취소권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또 취소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미성년 이후의 취소권과 사기를 당한 이유로서 취소권, 2개의 취소권을 가지고 있죠. 계약은 하나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두 개의 취소권 아무거나 취소할 수도 있고 이 추인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추인하면은 다 똑같이 취소 추인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개의 취소권이 있는지 모르고 한 개의 취소권만 있는 것을 알고 이 추인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취소권만 소멸해요. 그러면 나머지 취소권은 다른 취소권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으면 그 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내 잘못이니까 나는 능력자가 된 후로 나는 취소 않겠어, 추인하겠어 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요. 사기당하고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이유로 추인했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은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취소 원인이 2인 이상의 취소권을 가진 경우다.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권이 있지만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취소를 하든 추인을 하든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 예컨대 법정 대리인이 취소했어요. 그러면은 미성년자도 그냥 취소 효력이 생기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했어요.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소멸하는 이 추인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어느 한쪽에서 먼저 행사하면은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 참고해갖고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다 해갖고 참고를 정리해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자, 우리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실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실소 소급표가 있고 5번에 무권대행위 추인 이거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나 취득시 완성호 효과 이것도 소급표가 있죠. 9번에 계약의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무효와 취소를 정리가 됐네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을 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불법 원인에 의한 무효가 됐어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은 746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안 생기기 때문에 법률 효과의 침해가 있을 수 없어요. 침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법률 효과의 침해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없죠. 무효인 법률행위니까.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무효행위를 알면서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 이 무효행위 추인은 반사질서 행위 무효, 불공정 행위 무효, 강행규정 위반 행위 무효는 추인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행위 전환은 자, 이 행위가 무효인데 그 행위 속에는 유효한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전환은 허용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 본래 의미의 취소, 협의의 취소는 딱 4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 행위 취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그러면 제한 능력자 행위 취소는 절대적 취소지만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취소해야만이 처음부터 무효화되는데 나는 취소 않겠소라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거, 확정적으로 유효화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죠. 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해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사해야 하는데 법정 대리나 이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포함적 의사표시로서 추인이라는 의사가 없는데도 이러이런 6가지 중에 하나가 생기면은 법률 규정상 추인의 효력이 생기는 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6가지가 발생한 하나가 발생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도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여 이유 보류가 없이 한다는 거,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고 해도 된다는 거. 이 6가지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만이 법정 지인 사유가 된다는 거 꼭 좀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 사유다 해서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둘 중 하나가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효가 취소를 우리가 정리했는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고 취소라고 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취소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야지 무효라고 하면 틀렸다고 그랬어요. 아무튼간 구별을 잘 한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꼭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법률행위 부관을 정리하기로 합시다.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과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다음 시간에 잘 정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최선을 다하는 강사,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